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다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를 5초 안에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을 5초 안에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로 5초 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분들은 1, 2초 안에도 정말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래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는다. 이 문장을 보면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 문장이 틀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도 구체적으로 가는다가 틀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간다로 고쳐야 한다까지도 생각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나는 학교에 가는다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가는다를 간다로 고쳐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가는다가 틀렸고 간다가 맞을까요?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물론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왜 문법적으로 틀렸는지는 설명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어는 우리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놀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무언가를 듣거나 읽고요, 말하거나 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정확한 한국어 문장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법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문법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문장 구조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문장 구조 체계를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방법을 설명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가지 방법 모두 다 쉽고 국어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 5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동사나 형용사의 마지막에 는다나 니은다를 붙여서 괜찮으면 동사, 이상하면 형용사입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사전형 있죠. 예를 들어서 먹다, 마시다, 예쁘다, 착하다 등등 이렇게 다로 끝나는 그 사전형에서 다를 제외한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는다, 받침이 없으면 니은다 입니다. 디귿과 리을을 볼게요. 바로잡다와 권하다는 모두 사전형입니다. 사전형에서 다를 제외하고요. 여기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는다를 씁니다. 권하다도 다를 제외하고요. 마지막 글자 하를 보면 여기에 받침이 없죠. 이렇게 받침이 없을 때는 는다를 씁니다. 그래서 는다와 니은다를 적용을 해서 보면 가로막는다, 굽는다, 바로잡는다, 권한다, 또 그런다.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죠? 이게 우리 직관적으로 뭔가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동사고요. 비읍부터 치읍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다를 제외하고요. 받침이 있을 때는 는다,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는다, 정신없는다, 부담스럽는다, 깜깜한다, 값싼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그냥 들어도 직관적으로 뭔가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색한 것들은 형용사입니다. 제가 지금 받침이 있으면 는다, 받침이 없으면 니은다를 이야기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는다를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는다를 적용했는데 는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고 사용할 수 없으면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동사와 형용사에 는다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마 5초 안에 또는 더 빠르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정확한 문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문장 구조에 맞는지 틀린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법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걸 문법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는다의 이 는은 시제를 나타내 주는데요. 동사 뒤에서 현재 행동이 일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반드시 동사 뒤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형용사 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는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고 사용할 수 없으면 형용사라는 거예요. 제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첫 번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고 있다를 사용해서 괜찮으면 동사, 이상하면 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전형에서 마지막 다를 제외하고 고 있다를 넣어보면 됩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는 공부하다, 놀다, 먹다, 말하다인데요. 여기에 고 있다를 적용해 보면 공부하고 있다, 놀고 있다, 먹고 있다, 말하고 있다입니다. 이것들은 어색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미음부터 이음까지를 볼게요. 예쁘다, 좋다, 소심하다, 무섭다가 있는데 예쁘고 있다, 좋고 있다, 소심하고 있다, 무섭고 있다. 이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벌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건 형용사입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기에 보조동사 있다는 동사 뒤에서 행동이 지속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사 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용사 뒤에서는 보조동사 있다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 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고요. 사용할 수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마지막에 고 싶다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 싶다를 사용해서 괜찮으면 동사, 이상하면 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전형에서 마지막 다를 제외하고 고 싶다를 적용하면 됩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 있다, 터뜨리다, 갖추다, 골다 여기에 적용해 볼게요. 잊고 싶다, 터뜨리고 싶다, 갖추고 싶다, 코를 안 골고 싶다. 이건 들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어색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동사입니다. 다음으로 미음부터 이음까지 볼게요. 손쉽다, 배고프다, 막연하다, 서투르다. 여기에도 고 싶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손쉽고 싶다, 배고프고 싶다, 막연하고 싶다, 서투르고 싶다. 이 내용은 뭔가 어색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건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보면 보조형용사 쉽다가 중요한데요. 이 쉽다는 반드시 동사 뒤에서 어떤 행동에 대한 요구가 있다,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조형용사 쉽다 앞에서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 싶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고 사용할 수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는다는 뭔가 조금 더 OX의 느낌이 강한데 고 있다나 고 싶다는 O 물음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뭔가 확실한데 형용사가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는다가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명령 종결어미의 대표적인 게 무엇 알아, 어라, 해라 이런 건데요. 중요한 것은 동사는 명령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형용사는 명령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 종결어미를 사용했는데 괜찮으면 동사고요. 이상하면 형용사입니다. 아래 예문을 볼게요. 뛰어놀다, 때리다, 베풀다, 엎드리다. 여기에 명령 종결어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뛰어놀아라, 때려라, 베풀어라, 엎드려라. 이 내용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동사고요. 썰렁하다, 순진하다, 용감하다, 화창하다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명령 문장을 만들어 보면 썰렁해라, 순진해라, 용감해라, 화창해라. 뭔가 동사처럼 확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죠.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틀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용사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청유형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유형 종결어미 자를 사용해서 괜찮으면 동사고요. 이상하면 형용사입니다. 자는 청유형을 만들어주는 종결어미인데요. 동사는 청유형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형용사는 청유형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를 붙였는데 괜찮으면 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상하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볼게요. 도망가다, 되살리다, 숨다, 찾다. 여기에 자를 적용해 보면 도망가자, 되살리자, 숨자, 찾자. 이건 딱 들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건 동사고요. 자세하다, 지겹다, 화나다, 드물다. 여기에도 자를 적용해 보면 자세하자, 지겹자, 화나자, 드물자. 동사처럼 확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죠.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하나의 방법을 적용해서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들다면 한 2-3개 방법을 교차해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어사전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문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이 저에게 어떤 단어를 질문하면 저는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판단해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몇천 개나 되는 그 많은 단어에 대해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대해서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이고,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거의 1초, 2초 이내에 빠르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누구나 5초 안에 쉽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